안녕하세요. 대문 최초의 난영 방송 난 알아요의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4년 11월 25일 날 판매했던 품종에 대해서 재배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는데, 그 전에 제가 그게 뭐죠? 유튜브에 올려놓은 글을 쓰는 거. 커뮤니티에다가 난 알아요 송 가사하고 이렇게 적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모르시겠구나. 제가 노래를 굉장히 못하는 음치입니다. 혹시 저희가 데모 노래를 제가 주중이나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올릴 거예요. 저는 못 부르고 저보다 잘 부르는 사람이 불러준 노래를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잘 부르실 수 있는 분 있으면 그거 한번 있으면 재밌겠다. 피디님, 그거 노래 연습해서 동영상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네? 그 노래 연습하셔.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나 선생님 노래 잘 부르시는 분 많을걸요? 댓글 보면 그 노래는 제가 불러야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 기획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제가 조만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걸 데모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데모 테이프인가? 누군가가 가수가 되기 전에 이렇게 불러주는 거. 데모라고 그러고 가이드라고. 가이드? 그러니까 가이드. 그렇게 하는 건 데모가 낫죠. 가이드가 낫겠다. 아, 데모. 근데 그 노래를 불러준 친구도 그 작곡한 친구인데, 노래 전공이 아니라 작곡 전공이라서 노래를 잘하진 못해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데. 감안하고만 들어봐 주시고. 자, 하는데, 이번 주에 먼저, 생각외로 너무나 많이 주문을 해주셔서 몰려서 몇 개 없는데, 그래서 판매를 못한 거 또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거는 또 다시 한번 바로는 못하지만 인기 있던 거는 저희가 다시 잘해서 또 어떻게든 다시 구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고. 첫 번째는 이제 트리너비움이죠. 트리너비움은 덴드로비움이긴 하지만 덴드로비움이고 옆구리에서 나요. 보통 덴드로비움은 두 종류 있다 그랬죠. 노빌 타입하고 팔레놉시스 타입, 그러니까 하와이안계가 있어요. 노빌 타입은 저온에도 잘 강하고 저온 처리를 해야지 꽃이 피고, 하와이안계, 그러니까 덴파레 이런 것들은 꼭대기에서 꽃이 피어서 저온 처리가 필요 없이 고온에서 충분히 잘 자라는, 완전 같은 덴드로비움이지만 성격이 완전 틀리죠. 근데 옆구리에서 달린 건 보통 노빌 타입인데 얘는 그러진 않아요. 옆구리에서 달리긴 하지만 저온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트리너비움은 10도, 12도 이상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꽃이 보통 여기 보면은 가을에서 봄에 핀다고 하는데 저는 키워보니 그러진 않아요. 1년 중에 몇 번 피더라고요. 대신에 가을에 핀 게 향이 가장 좋죠. 그리고 꽃이 이게 그렇게 진짜 약간 그린 옐로우 톤에다가 인맥 사이가 이제 그린 톤이 들어가고, 향이 클로바 향의 꿀 바른 클로바 같은 그런 향이에요. 클로바 허니? 뭐 이래야 되나? 클로바 향인데 꿀 향이 진한 그런 품종이죠. 재배 안 된 특별한 건 없고, 얘도 꽃이 칠 때 이렇게 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잎 떨어지는 거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시점에서 내년까지 그냥 키우셔도 돼요. 부작하실 분이나 뭐 딴 데 옮기실 분은 해주는데 잘 모르겠다, 이번에 처음 샀다 그러면 요렇게 여기서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내년 봄까지 키우시면 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2번은 덴드로비움 모스케이텀도 똑같아요. 모스케이텀은 전형적인 저온 덴드로비움이 아니고 얘도 약간 고온에 속합니다. 모스케이텀은 고온에 속해요. 고온에 속하고 온도 그래서 한 12도 이상 줘야 되고, 밤낮 기온차 없이도 꽃이 펴요. 왜냐? 꽃 피는 시기가 여름철 되기 바로 전인가? 여름 지나고인가? 하여튼 그 시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요 분에서 분갈이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얘는 이제 잎이 자라는 사이인데, 이게 탄저가 생겼어요. 탄저 원인은 뭐 여러 가지들 증세가 있지만, 여기 하나 정도 생겼을 때 약 처리한다 그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생기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더 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물을 줬다고 번지질 않아요.
바이러스는. 대신 더 무섭죠. 강력하죠.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고, 또 바이러스는 세포에 기생해요. 기생해서 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애들은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무섭지 않고, 이게 걸렸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런 애들은 물에 의해서 물 주고 물 튀기면 그 외에도 감염이 됩니다. 곰팡이에서.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한나 정도나 이렇게 살짝 있는 거는 이렇게 따르고, 아니면 카틀리아 같은 거 있죠. 반점 하나 생겼었는데 잎이 몇 개 없으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잘라주고 약을 처리하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얘들은 사실 잎이 없어도 다음 이제 뭐 자라는 게 멈추고 다음 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렇게 완전히 생긴 거는, 얘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잘라요. 얘는 여기 먹었는데 이거 빛에 비춰보면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있어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더 이상 감염이 안 되고 잘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키가 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기 때문에 크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키우시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갑자기 쭉 커요. 쭉 크기 때문에 분을 뭐 큰 일부러 그렇게 크게 자랄 거니까 크게 쓰지 마시고, 자라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작은 물 그냥 이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죠. 프레드 클라라 애프터 다크이나 요거 클로에시아, 이런 애들이 이제 카다세툼과 거의 비슷해요. 요걸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뽑아보면 뿌리가 잘 돌았어요. 대부분이 잘 돌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 받으신 분들, 이걸 난이라고 팔았어? 잎 한 장 없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얘는 잎이 있고, 하지만 이런 카다세툼이나 이런 계통들은 겨울철 되면, 꽃 피기 전에, 겨울철 봄이 이제 꽃 피기 전에 잎을 다 떨굽니다. 꽃이 필 때쯤 떨구기도 하고. 그래서 잎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싱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갖고, 식재 상태가 안 돼갖고, 아예 갈아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갈이 안 해도 되고, 요거는, 제가 보니까 썩 나쁘지 않아요. 얘네들이 만약에 식재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데, 얘네들을 키워보니까, 얘네들은, 일반적인 관엽에서 하는 식재들 있잖아요. 그,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식재도 쓰고 좀 괜찮아요. 그럼 가느다 바코드, 가느다란 수태로 해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년까지 이대로 키우셔도 되고, 나는 무조건 다 갈아야 돼. 그럼 뭐 열심히 풀러갖고 다시 가셔야죠. 그죠? 근데 지금 시기상 썩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 다가오니까 하는데, 요거는 그냥 요거보다 좀 큰 분으로 넓혀줘서 그냥 하든가 요 사이즈로 해도 되는데, 자, 첫 번째, 얘네들은 잎이 떨어져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두 종류, 이런 종류는, 첫 번째, 햇빛이 세면 안 됩니다. 반그늘이에요. 무조건 반그늘. 빛이 세면 그때부터 막 점 생기고 못 자라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물을 줄 때, 카틀리아도 그렇지만 이거는 보통 물 주는 게 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원산지에서는 겨울철에 휴면기예요. 그럼 베란다에 쓰면 휴면기겠죠. 근데 하지만 거실에서 안쪽에 있으면, 거실에 있으면 휴면기가 아니잖아요. 어디 키웠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베란다에서 키운다고 치고, 근데 베란다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또 한 12도 정도는 유지해줘야 돼요. 정 안 될 때 8도까지 떨어지고 5도도 버티긴 하는데, 그때 베란다에 있을 때는 휴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봄까지 원래 물을 안 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베란다에서 보통 월동하는 분들은 온도 그렇게 많이 안 떨구고 어느 정도 가온을 해요. 특히 거실은 더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물을 주되 평소보다 좀 더 마르는 기간을 길게 두는 거예요. 자, 보통 때는 물을 주고 나서 만져봐서 뽀드득 해서 마르고 나서 2, 3일 정도 있다 주는 게 좋고, 보통 1년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겨울철에는 마르고 나서 보통 5일, 6일, 일주일 뒤에 줘도 돼요. 얘네들이 뿌리가 잘 썩어요. 물을 주면 과습되면 바로 뿌리 썩고 벌부도 썩어서, 어떤 분들은 얘네들은 뭐 관역 키우는 거 마치 쉬운데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맨날 죽어. 그게 물 주기 때문에 그런데, 분 큰 거 쓰니까 그냥 가는 거야. 완전히 가. 분 큰 거 절대 안 돼요.
카틸리아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틸리아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재배는 카틸리아하고 거의 비슷하나 그죠? 비슷하나 과습에 훨씬 더 약하다. 이게 더 약하고 이제 대신 성장기 때 그럼 성장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냥 보면 어떻게 나 성장하니 모르잖아요. 어떻게 아냐면 자 잎이 떨어져. 덴드로비움도 잎이 떨어져. 그럼 지금부터 이제 꽃대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비성장기로 봐야 돼? 성장기로 봐요? 꽃을 피는 거를? 꽃으로 치면 성장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미성장으로 봐야 되죠. 이미 벌브가 상성이 굳고 그 에너지가 그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신에 꽃은 그 이후에 피긴 하는데 그래도 겨울철 들어서면서 이제 비성장기 때인데 그럼 성장기 때 어떻게 하냐면 잎이 계속 자라고 있어. 자, 그럼 성장기죠. 잎이 자라고 있어. 그 다음에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 그럼 성장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어. 그럼 비성장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뭔가 나와서 자라고 있으면 성장기고. 성장기 때는 비료도 잘 줘야 되고, 그래서 비료도 잘 주고, 물도 너무 마르지 않게 줘야 해서 얘가 쭉쭉쭉 커서 벌브를 크게 키워야지 꽃을 볼 확률이 높아져요. 건강해져야지. 근데 비성장기, 지금부터 겨울이잖아. 빛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특히 과습 조심해라. 근데 과습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분이 크면 안 되죠. 물을 주고 잘 마르는 식재를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2만 원대 심으면은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안 마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작은 거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자랄 때 애들 카틸리아가 좀 비슷하긴 한데, 가장 적정 온도는 18도, 26도, 이 정도 사이인데, 얘네들이 자랄 때 얘네들도 밤낮 기온 차가 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덴드로처럼 막 7도, 8도 이렇게 나야 되는 게 아니라 밤낮 기온 차가 4도, 5도 정도 이상이나 그 정도 선에 놔두면 훨씬 더 잘 큰다. 카틸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밤낮 기온 차가 생기면 잘 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것도 입 떨어질 거예요. 이제 받았는데 입 떨어진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종류의 애들이 건조하잖아요. 자랄 때 잎에 건조하면 여기에 수액, 보통 꿀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생기면 뭐가 생기죠? 바로 곰팡이가 끼죠. 또 뭐죠? 바로 벌레들이 말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응애나 이런 게 생기면 저항하기 위해서든지 뭐든지 얘네들이 저항은 아니겠다. 그러지 않더라도 진딧물이 먹거나 얘네들이 진딧물을 잘 먹지 않지만 응애 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즙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또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키우다 보면 어떻게 건조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일반 약국에서 파는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시석 안 해도 돼요. 그 알코올을 앞면, 뒷면에 보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면 충분히 예방돼서 예쁜 잎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분 큰 거 쓰지 마시고, 그리고 식재도 그냥 스테로 키우세요. 스테로 키우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분이 좀 미가성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뽑아서 슬립분이나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만약에 분을 좀 키운다면 조금만 더 키우시면 되고, 겨울철에 과습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거 종류 사셨다가 과습해갖고 그냥 어느 세월에 물러. 여기도 물르고 이것도 다 물러. 그래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벌브가 5개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사라지더니 물러 사라지고 다 없어졌어.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건조하게 키워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찌안찌마블은 받으시면 꽃 보시고 꽃 피면 난 선생님이 꽃이 이렇게 크다 그랬는데 왜 꽃이 이렇게 작지? 이거 개화가 아직 아직 어린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핀 거고 더 커졌을 때 꽃이 훨씬 더 커진다. 이미 받으신 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벌어졌는데 이때쯤 꽃을 맡아보고 왜 향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래요? 라고 하지 마시고, 꽃은 모든 카틸리아들은 벌어지고 나서 하루 이틀 그래서 꽃이 피거나 3, 4일 정도 있어야지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봐도 알아요. 뿌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꽃 보고 지나면 조금 더 큰 분으로 수태만 덧대서 갈아주시거나 아니면 봄까지 견뎌도 괜찮습니다. 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로드 아이콘 칼라 코바거치 2235. 자, 요거 받으시면 빼서
빼서 저희는 그냥 키워요. 이대로 키우긴 하는데 이게 수태가 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쵸, 상태 안 좋죠. 근데 뭐 대만에서는 이걸로 키워요. 근데 농가 가정에서는 요거를 풀러요. 식재가 썩 좋지 않아요. 근데 뿌리는 그래도 잘 내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 풀고, 이거 풀을 때는 물에 적셔서 풀려야 돼요. 말랐을 때 풀르면 뿌리까지 다 뜯깁니다. 이렇게 풀고, 이번에 모종 사신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풀고, 뿌리 다 이상 없네요. 풀고, 이거를 수태를 감쌀 때는 새로운 수태를 이렇게 감싸지 말고, 농장에서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그냥 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수태를 요만큼 정도 뭉쳐서 요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요 사이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뭉쳐서 이 중앙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넣고 거기다 감싸서 쓰는데, 얘는 슬립분 보니까 얘 적은 사이즈, 이거 너무 크면 안 돼요. 얘가 몇 호야? 6cm인가 보다. 이거 6cm 정도 슬립분이나 플라스틱분에다가 키우셔도 되고, 뭐 통분도 상관없지만 거기다가 다시 심어서 키우세요. 식재가, 대만 식재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식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썩을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수태 가루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대만에서는 대량으로 재배해야 되니까 대부분이 비싼 것도 이렇게 심더라고요. 저점난도 이렇게 심고. 키우시면 되고, 모종은 여기서 특히 말씀드릴 거는, 어차피 꽃을 보려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종 키울 때는 가능하면 빛을 계속 오랫동안 줘갖고 겨울에도 생장을 시키는 게 좋고, 이게 LED에다가 켜줘도 되는데, 보통 저한테 LED는 얼마나 켜주는 게 좋습니까? 그럼 제가, 해 질 때 끄고, 해 뜰 때, 그러니까 해 떠서 계속 뜨면 누가 LED를 켜겠어요? 오전에 햇빛이 없으면 오전에 켜주고, 오후에 없으면 오후에 보강을 해주는 거죠. 오전에 있고, 오후에 없는데, 해가 지금 5시 정도, 6시에 진다. 그러면 LED를 켜주는 건 20-30분 정도만 더 켜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린 모종은 24시간 커도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 왜 꽃을 보려는 게 아니니까. 그죠? LED를 켜줄 때는. 24시간 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연난농원에 물고기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고기 키우는, 비단잉어 키우는 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컸냐고. 당연하죠. 보통 키우는 데서는 월동하기 위해서 난방을 따로 안 합니다. 수족관 이런 거 빼놓고는. 그러면 겨울에는 얘들 어떻게 하죠? 겨울잠 자야 되잖아요. 춥고. 그러니까 안 자라는데, 저희는 365일 따뜻하니까 계속 먹고 자라니까 속도가 빠르듯이 모종 때는 그렇게 키워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7번이 난리가 났습니다. 7번도 받으시는 분은 좀 더 커요. 그것도 수태 살살살살 뜯어서 다시 새수트로 갈아주는 게 좋다. 여튼 7번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8번에 트리라벨로하고 무리아나나 마찬가지예요. 두 개 다 얘네들도 보면 무리아나하고 둘 다 마찬가지인데, 보면 식재가, 아마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보통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하는데, 이게 분도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잘 쓰러지고. 그리고 뿌리도 다 펴봐요. 이렇게 뿌리를 피면 이렇게 수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뿌리가, 이거는 보니까 들어와서 들어올 때 이렇게 뭉쳐서 그냥 들어왔네. 이렇게 심어서. 그러니까 거의 가식처럼 가식해서 들어왔으니까, 이런 애들은 이 뿌리, 죽은 뿌리 다 자르고 받으시는 분들이요. 다 자르세요.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르고, 여기 새순이 있어서 뿌리가 내릴 거예요. 내리는 분도 있고 막 내리고 있어. 그러면 요거 다시 이렇게 심는데, 심을 때 이렇게 뚝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는 두 촉이든가 모르면 되는데, 여기 맨 앞에서,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그 점에 떨어졌는데 이미 아이를 다 낳아서 날 데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놔둬도 소용없습니다. 뭐냐 있으면 따로 같이 따로 심으라 할 텐데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로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내려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지금 커틀리아 자랄 때고 뿌리 내리고 금방 내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상처가 좀 있는 것들은 뭐 병이 아니니까 괜찮고, 모래리아나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뽑아봐요. 제가 보통 그 판매할 때나 방송할 때 이런 말씀드리죠. 보통 분들은 난을 이온 농장에 샀든 어디서 샀든 간에 갖고 와면 뿌리를 뽑아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외부에서 온 건 다 뽑아버리고 수태도 새 거 갈고 전부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농약 처리하고 병균 옮을까봐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좋긴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도 무조건 뽑아 보세요. 뽑다가 뿌리가 상처나고 그 주변에 뿌리 이렇게 나와 있는 뿌리들이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요. 그거 문제 없다니까. 그거 스트레스 받고 못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뽑아서 딱 봐서 뿌리가 멀쩡한지 수태가 쓸만한 건지 아주 형편없이 이런 수태 있잖아요. 이런 거. 농정원에서는 키우지만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죠. 가정에서는 특히 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 교환을 다 바꿔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빌리아도 인기가 많았어요. 저렴하게 판매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 예약돼 있는 건데 갖고 왔네. 자, 얘 뿌리 없습니다. 얘. 저 볼게요. 뿌리 없어요. 뿌리가 있는데 다 썩었어. 이거 받으시면 다 이럴 거예요. 이거 의미 없어요, 이 뿌리. 얘가 워낙 벌브드가 등치가 좋고, 그래서 순 뿌리가 내릴 거예요. 내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바로, 이건 지금 다른 분 예약한 것 때문에 제가 자르지 못해요. 이거, 이분 직접 오시는 분이거든요.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를 다 잘라. 자르고, 가식을 해놓든 통에 넣어놓고 뿌리를 내려도 괜찮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워낙 세력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뿌리 내리고, 만약에 겨울철에 너무 춥고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고 버티더라도 봄까지 버티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안에 거의 10중 8구 뿌리는 내릴 겁니다. 내리면 다 자르고 다시 심는다. 이거는 지금 제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고객님 오시면 쓰러질까봐 여기다 놓고 오시면 이렇게 드려야죠. 이거 기움터에 계시는 분인데 여기 어떻게 샘플로 왔지? 아, 다 나갔으니까 그걸 샘플로 나한테 줬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특별한 게 없었죠? 특별한 게 없었고, 식물을 구입해서 본인이 키울 때 가장 큰 것 중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 거 있잖아요. 기본. 뭐 식재는 뭘 써야 된다, 단단하게 심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화분은 뭘 쓴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식물을 샀을 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산다. 그죠? 벌레나 병이 있는지 확인한다. 벌레나 병이 있어도 살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니면 산 다음에 생길 수 있어. 그러면 보통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소독한다. 그리고 뿌리는 반드시 뽑아본다. 근데 그냥 막 뽑지 말고 물을 주고 뽑으면 훨씬 더 잘 뽑힌다. 뽑아서 뿌리가 잘 있는지 멀쩡한지 본다. 근데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 이거 지금 엄청 바싹 말랐거든요. 이렇게 소리 났잖아요. 이거 그래서 야 이거 수태 다 안 좋은 거 아니? 물을 뽑으면 달라요. 이거 수태는 새 거예요, 새 거.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 키워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내가 농원에서 왔을 때가 최대 피크점이야. 예를 들어서 피크점이라는 게 뭐냐면 막 비료주고 막 짜서 엄청 잘 컸어. 근데 그때부터 무너질 시기야 이제. 꽃 피느라고 너무 막 에너지 많이 썼지. 분은 하고 식재가 이제 거의 끝 갈아야 될 시점인 게 대부분이에요. 보통 이온농제 파는 거 말고 이런 경매장이나 이런 데 파는 거나 일반 대량으로 나온 애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아서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질적으로 안 보면 몰라요. 뽑아봐야지 알지. 대충 뭐 알긴 아는데 100% 모르니까 뽑아서 확인한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난 팔아요 재배법 설명드렸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